저는 법률상담공잡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을 하게 될 때 자녀에게 대한 부분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이란 것은 부부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지 부모 자식의 관계까지 정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대부분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최우선이고 이혼 소송을 했고 판결로 갔을 때에는 법원의 판사님이 적절한 양육비를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양육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위의 표는 현재 2025년 10월 기준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위 표는 두 사람의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대입해서 나온 금액 중 양육권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자가 직업이 없어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최저 양육비인 10에서 30% 정도를 부담하게 되고 급여가 있다라고 하면 두 사람의 급여 소득 대비 안분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위 기준은 이혼 소송을 갔을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표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면 됩니다. 특히 협의 이혼 또는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 표를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해야 될 양육비를 과하게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편들이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이지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했을 때 반드시 추후에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감치명령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 소송 이후 감액 신청 소송을 별도로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지급한 양육비는 결국 다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나온 금액으로 하거나 또는 그보다 살짝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설령 주고 싶더라도 양육비는 일단 그렇게 해두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학원비나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비용은 지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합을 해보면 양육비는 절대 부모라는 감정으로 인해서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과도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한 후 추후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졌을 때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감치를 당할 수도 있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즉 신불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비로 정하고 더 주고 싶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